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어 발음 레슨은 모음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금방 확 업그레이드 됩니다. 정말입니다. 혹시나 하고 끝까지 봤는데 별거 없더라, 허탈하더라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음운규칙 많이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음운규칙이 뭐냐 하면요.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의 발음이 실제 입 밖에 나올 때는 음운규칙에 의해서 변형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뜨는 밤이 달밤이다 라는 문장에 밤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밤은 밤으로 발음나지만 뒤에 달밤에 나오는 밤은 밤이 아니라 빰으로 발음나죠. 근데 이것을 비록 입 밖에 나오는 소리는 빰 이렇게 다르지만 그게 실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형태는 그냥 밤이고 그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특별히 이 경우는 바로 앞에 나오는 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빰으로 바뀐다. 이것을 경음화라는 음운규칙으로 설명하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영어에도 음운규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어의 음운규칙 중에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예외를 찾기 힘들고 영어의 수많은 사투리 방언들에서도 대체로 다 적용되고 심지어 전 세계 수많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음운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모음화 현상, 영어로는 vowel lengthening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 쉽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음 다음에 유성음 자음이 나오면 그 모음은 무조건 길어진다. 혹은 똑같은 얘기지만 유성음 자음 바로 앞에 나오는 모음은 무조건 길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삼촌 혼자 아는 규칙이 아니라 언어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내의 1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학원의 일타 강사 이런 분들 수업에서 아마 영어의 장모음화 현상에 대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왜 언어학 전문가에게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언어학 전문가는 뭐가 다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성음, 자음 바로 앞에 나오는 모음은 무조건 길어진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삼촌 유성음이 뭡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 목젖에 손을 대고 발음을 했는데 목젖, 성대입니다. 이 성대가 떨리더라 그러면 유성음입니다. 그러니까 드, 이거는 성대가 떨리니까 유성음이고요. 얘네들은 성대가 안 떨리니까 무성음이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삼촌 저는 프, 트, 크 이렇게 성대가 떨리는데요.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에는 음모음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은은 빼버리시고 프, 트, 크가 아니라 파, 트, 크입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면 they, 그들이란 뜻이죠. 이 they 할 때 하는 발음, 또 save 할 때 발음, 또 zero, 0이죠. 이거 말할 때 z 하는 발음, 또 casual 할 때 하는 발음, 그 다음에 옷에 다는 거 배지 있지 않습니까? badge 할 때 발음, 또 L 발음, R 발음, M 발음, N 발음, 하는 발음 이런 것들이 다 유성음이고요. 반대로 이제 목욕한다 그럴 적에 그 bath 할 때 그 하는 발음, 그 다음에 safe 할 때 하는 발음, 또 yes 할 때 하는 발음, 또 물고기 fish 할 때 하는 발음, 뭐 잡는다 그럴 적에 catch 할 때 하는 발음 이런 것들은 성대가 안 떨리니까 무성자음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일시 정지시키시고 가만히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외우지 않아도 금방 이해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성음이 뭔 줄 알았죠? 그러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유성음, 자음 바로 앞에 나오는 모음은 무조건 길어진다. 이게 영어에서 가장 중대한 음운 법칙 장모음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끝에 느 소리하고
트 소리를 대비시켜 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쌍들은 영어 리스닝 할 때 the 소리랑 트 소리의 차이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the 소리랑 트 소리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영어 원어민들도 the 소리랑 트 소리의 차이로 단어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모음의 길이 차이로 단어를 구별한다는 것이 수많은 심리 언어학 실험 연구에서 입증된 언어학의 정설입니다. 어차피 the 소리하고 트 소리에서는 음모음 빼고 읽는 거잖아요. 자, 저랑 같이 읽으시는데 유성음 the 앞에서는 모음이 길어지고 무성음 트 앞에서는 모음이 짧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kid, kit, seed, sit, lead, lit, led, let. 광고할 때 ad, at, mad, met, had, had. 자, 계속해서 그와 크의 대립입니다. 원어민들도 그 소리, 크 소리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음의 길이로 구별합니다. 유성자음 그 앞에서는 장모음화 현상 때문에 무조건 길어집니다. log, lock, dog, dock, bug, buck, leg, leck, back, back, flog, flock. 마찬가지로 b 소리, p 소리, cub 이건 이제 동물의 새끼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마시는 컵, cup, cap 이건 택시란 뜻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모자는 cap. 그 다음에 v 발음하고 f 발음 가령 of 하고 of 하고도 모음의 길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모음의 길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뒤에 나오는 유성자음들은 어차피 음모음 빼고 나면 발음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귀에 안 들리고요. 영어 원어민들도 모음의 길이로 구별합니다. 언어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원어민들은 자기들이 모음의 길이로 dog하고 duck 이거를 구별한다는 것도 모르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심리 언어학자들이 정교하게 실험하고 찾아낸 과학적 발견은 원어민들이 모음의 길이로 지금까지 얘기한 단어들을 변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모음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한 10가지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영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의문론 수업에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 영어 학습자라도 꼭 아셔야 하는 참고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어 사전에서 단어 찾았을 때 나오는 발음 기호 이거는요 그냥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저형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저형에 장모음화 규칙이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도 머릿속에 저장된 기저형은 밤이고 따라서 사전에 발음 기호를 표기할 때는 그냥 밤이라고 표기하겠지만 거기에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면 실제 발음도 달밤처럼 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lead, lead를 사전에서 찾으면 발음 기호에 lead 이렇게 점 두 개 콜론이라 그러죠. 장모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ead는 원래 기저형에서부터 장모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저형에 장모음 붙어 있는 lead가 입 밖으로 나올 때도 그대로 lead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 kid 같은 단어인데요. kid 얘를 갖다 사전에서 찾으면 발음 기호에 ki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lead의 발음 기호에 붙어 있었던 땡땡, 콜론 이게 모음을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 아닙니까? 근데 그게 kid, kid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짧게 발음해서 kid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발음 기호에 장음 표시 없이 kid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장모음화 현상이 적용돼서 kid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비전문가들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보다 구독자가 40배 많은 영어교육 채널의 영상을 일부 캡처해 봤습니다. 제가 대놓고 무슨 채널이다 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뭔지 보이실 겁니다. 이분이 bed, bad의 애를
단모음이라고 썼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사전에 발음 기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할 때 에를 짧게 발음하면 원어민이 못 알아듣습니다. 장모음화 현상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bad 하고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전부 모음을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6단어 중에 모음 짧게 발음하는 단어 한 개도 없습니다. 역시 같은 채널 영상인데 이것도 보시죠. 여기서 첫 번째 pig, pig랑 세 번째 do의 과거형 did는 장모음화가 적용돼서 pig, did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걸 짧게 발음해서 pig, did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 안 되고요. hip은요 무성자음 p 앞이니까 그냥 hip 하고 짧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건 대형 학원의 유명 강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채널 영상 일부인데요. 이분이 LEAD lead랑 LID lead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LID lead는 짧고 무심하게 발음하고 LEAD lead는 어정쩡하게 길게 발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짧고 무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EAD lead랑 LID lead 두 단어는요, 실제 귀에 들리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거 구별하는 건요,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서 의미로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보십시오. 여기는 제 채널보다 구독자가 70배 많은 채널인데요. 저야 아직 신생 채널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구독자 많은 채널 보면 부럽고 주눅도 좀 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채널 운영자분도 영어사전에 발음 기호만 보고 God, 굿을 look처럼 짧게 발음하라고 가르치는데 절대 아닙니다. God, 굿은 유성음 느 때문에 장모음화가 적용돼서 good 하고 길게 발음해야지 이걸 짧게 good 하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한 번 더 요약하면 사전의 발음 기호는 기저형 표시일 뿐이고 유성음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 사전의 발음 기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길게 발음하는 것, 그것이 영어의 장모음화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른 영어교육 채널 영상 보시면 소문자로 써있는 이 발음이랑 대문자로 써있는 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길게 설명하는 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옆에 화면 띄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영어 의문론에 대해 어찌어찌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론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말씀하시는 게 일견 맞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틀립니다. 소문자 이랑 대문자 이의 차이는요, 영어 의문론의 자질 이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텐스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긴장모음, 이완모음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쓴 이는 애 소리가 묻어있고 턱이 이렇게 내려온다 했는데 턱이 조금 내려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턱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론 교수님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 그리고 또 애 소리가 묻어있다는 얘기도 이완모음 그 대문자 이의 조음 위치상 본인 귀에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애 소리가 묻어있는 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어의 모음 체계에서 긴장모음, 이완모음 이 부분은요, 오롯이 원어민 화자들의 신분증 같은 영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 외국인들이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발음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소리, 쉬 소리, ዥ 소리 이런 소리들은요, 우리 외국인들도 조금만 훈련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긴장모음, 이완모음 이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훈련한다고 되지 않고요, 그냥 영어 원어민이 나는 영어 원어민이다 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언어학 공부를 평생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책과 논문을 읽었고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에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당연히 긴장모음, 이완모음 어떻게 다른지 이론으로는 빠삭한데요. 근데 제가 직접 영어 발음할 때 구별 못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인걸요. 그리고 희소식은요, 긴장모음, 이완모음 발음으로 구별 못해도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 유성음,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을 짧게 발음하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진짜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앞에서 뜬금없이 I have a dog 이렇게 발음을 하면 미국 사람이 바로 You have wha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도그 이러다가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독 이러다가 결국은 에이 DOG
DOG 이러면 미국 사람이 a dog 이러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뭐를 틀렸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그 미국 사람도 문제의 핵심이 모음 O를 길게 발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뭐 입을 크게 벌리고 dog 하고 발음해야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래서 외국어는 언어학을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나면 정식으로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온갖 힘든 과정 거치면서 고생하면서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에게 가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니 갑자기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사근사근 매력 넘치면서 건강상식 채널 운영하는 비전문가에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교육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저는 좀 많이 안타깝고요.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는 프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정상급 탁구 선수들은요, 누가 탁구 치는 모습 딱 자세만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압니다. 당연하죠. 또 누가 피아노를 막 치는데 엄청 쉬운 곡이라서 안 틀리고 잘 치는 것 같아도 정상급 피아니스트는 그 사람 딱 보면 바로 아마추어인지 전공생인지 프로인지 바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누가 영어 강의하는 거 보면 바로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돈을 쓰지 말고 영어를 쓰자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위대한 개츠비 영어 원문을 강의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지만 그분의 영어 실력이 굉장하다고 제가 극찬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그때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제가요 그 당시에 정상급 프로 선수를 정확하게 알아봤었습니다. 그분 본인이 신분을 안 드러내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만 살짝 흘리자면 모 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영문학계의 중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외 채널에서 또 한 사람 프로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채널 이름이 샌디에이고 보이스 앤 액센트인데요. 구독자 수 22,600명, 뭐 작지는 않지만 우리가 50만 명, 100만 명, 심지어 500만 명 채널이 있는 걸 생각하면 뭐 그냥 중산층 채널입니다. 채널 자체는 영어 발음 교육 전문 채널인데요. 제가 이분 영상 보자마자 와, 이 사람 프로다 하고 바로 알아봤는데 옆에 캡처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장모음화 현상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분 영상들을 여러 개 제가 살펴봤더니 그냥 영어 발음 전문가입니다. 아무튼 제가 와, 완전 진짜 전문가네 라고 감탄하면서 이분 홈페이지 링크를 막 타고 들어가서 어떤 분인지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현재 활동 중이신 현직 Speech Language Pathologist, 언어치료사, 언어병리학자입니다. 아무튼 음성학, 음운동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개설된 수많은 영어교육 채널 중에 옥석을 가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많다고 옥인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가르치는 분이 잘생기고 예쁘고 말 잘한다고 옥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옥석을 잘 가려내시면 좋은 채널이 제법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채널에 올라오는 높은 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잘 배워나가신다면 괜히 여기저기 돈 내면서 영어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쓰지 말고 영어를 쓰십시오. 오늘 결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앞으로 영어 읽으실 때 또 영어로 말하실 때 유성음 자음을 봤다. 그러면 그 앞에 모음은 무조건 길게 발음한다. 정말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들 대다수가 10년, 20년 영어 공부하면서 오늘 저에게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의외로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운 규칙이고요. 이거 잘 하시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영어 발음이 최소 2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 앞으로도 몇 곡지 더 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만 다음번 영상은 다시 인지심리학 주제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몇 가지 주제를 고민 중인데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주제로 정하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정해서 다음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